여러 종류의 칩에서 이 선을 보셨을 텐데요. 우선 이 선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선 안에 저장돼요. 또한 선은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듭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대시보드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죠. 자동차에 졸음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속도, 바퀴 각도, 차선 이탈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인지를 파악해요. 졸음이 오면 차량에서 여러 가지 오디오 신호가 울리고 커피컵 표시 등이 깜빡이기 시작하죠.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에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이 과정에서 용기가 부풀어 오르고 내부에 고압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제리캔에 왜 손잡이가 3개나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디자이너의 영리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하면 혼자서 용기를 들고 다닐 때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서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도와주고 싶다면 각자 측면 손잡이를 잡으면 돼요. 최초의 청바지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청바지를 입었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름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어요. 스티커 메모는 접착제가 종이 전체에 작은 얼룩처럼 고르지 않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얼룩 중 일부만 메모를 붙인 대상의 표면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떼어내 다른 물건에 붙여도 접착제가 모두 사용되거나 먼지로 덮일 때까지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탄산음료 병은 항상 액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는 병이 가열되면 팽창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병에 틈이 없으면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병이 깨질 수 있어요. 또한 음료를 따를 때 가스는 기포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음료가 넘칠 가능성이 높죠. 틈새는 이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치실은 치아에 매우 유용하지만 사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에서 자주 빠지거나 엉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치실 한 조각을 찢어 양쪽 끝을 묶어서 사용하면 훨씬 사용하기 쉽고 손가락을 다칠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페트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까요? 병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모양이 유지되지 않죠. 대신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병뚜껑 아래의 부드러운 둥근 부분은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줘요. 이 부분이 없으면 탄산음료는 구입하기도 전에 금방 펑크가 날 거예요. 이쑤시개를 사용한 후 이쑤시개를 놓을 곳이 없다면 첫 번째 홈에서 납작한 끝을 잘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이쑤시개에 사용한 부분이 테이블에 닿지 않도록 홈이 파인 부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위한 임시 스탠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한쪽에 일종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 쌍을 나누기 전에 그 덩어리를 떼어내세요. 이제 초밥을 먹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이 스탠드에 스틱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과하게 익고 안쪽은 덜 익어 끈적거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 겉과 속이 동시에 익어요.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스토퍼 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펜의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들어있어요. 젤은 안료 입자가 부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합니다. 스토퍼액의 주요 역할은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해요.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에서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일부 버튼 다운 셔츠에는 칼라 뒷면에 단추가 숨어 있어요.
이 버튼의 주된 목적은 넥타이가 칼라 아래에서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뒷면의 로커 루프는 셔츠가 구겨지지 않도록 후크에 걸어두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퍼는 특히 2개의 슬라이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외부 링이 추가돼서 잠금 장치를 연결하고 나쁜 손길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구급차에는 차량 전면에 에크날 럽마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는데 앰뷸런스라는 단어를 거꾸로 쓴 겁니다. 구급차 앞에 운전자가 백미러를 통해 이 단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가 길을 비켜줘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겠죠. 에스컬레이터 브러쉬는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가방이나 옷에 끼이는 사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옆면에 너무 가까이 서 있다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양쪽에 나일론 브러쉬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의 스커트 패널에서 발을 멀리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사고를 막아주죠. 운동화의 측면 구멍은 신발끈을 위한 겁니다. 운동화는 원래 농구 선수를 위해 발명됐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디자인은 모든 선수의 발에 맞출 수 있었어요. 선수들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운동화 끈을 묶기만 하면 됐죠.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저음이 더 깊게 들리도록 도와줘요. 음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사과 푸딩을 하나 먹으려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각 스낵팩에는 이미 스푼이 내장되어 있어요. 호일 뚜껑을 몇 번만 비틀면 완성입니다. 백팩의 다이아몬드 슬릿은 원래 여행용 가방에만 사용됐어요. 그 목적은 로프를 운반하는 거였죠. 요즘에는 거의 모든 배낭에서 이러한 슬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병이나 우산, 운동화 한 켤레를 거는 용도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습니다. 정지 표지판은 운전자가 멀리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양은 야간의 표지판이 아직 반사되기 전에도 운전자가 정지 표지판을 다른 표지판과 혼동하는 걸 방지했습니다. 하인즈 케첩병의 숫자 57은 제품 라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숫자가 있는 곳은 케첩을 흐르게 하기 위해 두드려야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병의 바닥을 두드리지 말고 57을 두드리세요. 많은 개인주택의 지붕이 삼각형 모양인 이유는 비, 눈, 낙엽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이면 언젠가는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중요한 안전조치예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해주죠.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위치합니다.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죠.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 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하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수십 년 전 아무도 수백 기가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막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USB로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파일을 쉽게 전송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2000년에 2개의 주요 회사가 최초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 1.0을 개발하고 판매했고 USB 2.0, 3.0, C-타입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USB는 물리적으로 거칠게 다루어도 끄덕없고 적절하게 보호하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설계상 USB는 거의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정사각형 구멍 2개는 USB 포트가 삽입되면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구멍은 USB를 꼼짝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요. 적절한 암호화로 USB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USB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암호화된 파일은 누가 읽으려고 할 때 이해 가능한 단어가 아닌 일련의 문자와 숫자로 표시됩니다. 파일은 USB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작업 내용을 읽을 수는 없지만 호스팅 웹사이트를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여기서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관여합니다. 즉, 드나드는 모든 정보는 호스팅 서비스를 포함하여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나타나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저장하고 여러 장치에서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메일과 암호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안전하게 모든 파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구름처럼 떠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예요. 일반 컴퓨터와 같아요. 모니터가 없다는 것만 빼고요. 이 서버는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버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고 제3의 회사가 관리해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과 같죠. 서버에는 마스터 제어 서버, 백업 서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서버 연결 공급 장치가 포함됩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데이터는 더 좋은 서버에 저장될 거예요. 컴퓨터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삭제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거할 파일이 이미 하드디스크의 전기 임펄스로 존재해요. 또한 가젯에 따라 휴지통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파일이 거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즉,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다른 폴더로 파일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몇 주 동안 작업한 중요한 문서를 실수로 삭제했을까봐 걱정이라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문서는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치가 고장나면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윈도우 10이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나 랩탑이 완전히 꺼진다고 생각하며 종료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윈도우 10은 실제로 종료되지 않고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복구할 수 있도록 앱을 저장 상태로 유지해요. 종료하는 적절한 방법은 리셋을 하는 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모든 명령이 눈앞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천재들은 검색 표시줄을 열고 명령 프롬프트에 cmd를 입력하면 된다는 걸 알죠. 이것은 단지 무작위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장치를 이용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은색 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속성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다른 창이 열릴 거예요. 배경과 텍스트에 대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거나 CDM 창의 불투명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모드예요. 진짜 작업은 창에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윈도우 10 장치에서 모든 드라이버를 찾으려면 창에 이 명령을 입력합니다. 빈칸을 추가하는 걸 잊지 마세요. 서버 목록이 마법처럼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이건 수동으로 검색하는 대신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숨기고 싶은 폴더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비기술적인 방법은 폴더에서 속성창을 열고 숨김이 표시된 확인란을 클릭하는 겁니다. 폴더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를 입력하면 선택한 모든 확인란이 다시 표시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모든 업무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인 그래픽과 웅장한 게임 플레이를 갖춘 트리플 A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명령을 입력하면 텍스트를 통해 게임으로 이동합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캐릭터를 창조하고 이 상상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구글 크롬은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라우저 중 하나이지만 명령 프롬프트에서처럼 텍스트 기반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시프트 J를 눌러 콘솔을 엽니다. 그런 다음 검색 상자에 텍스트 어드벤처를 입력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방금 페이지의 뒷부분을 열었어요. 그런 다음 콘솔이라고 표시된 상자를 클릭합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를 입력하면 즉시 시작돼요. 또한 쉽게 따를 수 있는 기본 명령과 여행의 시작 전제를 제공해요. 만약 조금 더 현대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솔리테어를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창에 솔리테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흥미로운 솔리테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할 때 클래식 게임 핑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피가 큰 전화기를 사용하던 세대라면 다음 게임은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되살려줄 거예요. 구글을 열고 스네이크를 입력하세요.
인터넷이 끊겼을 때 초조하게 와이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브라우저 창에서 공룡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엔터키를 누른 후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스페이스바를 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몸을 숙일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는데 이건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Alt키 또는 F11키를 눌러 언제든지 게임을 일시 중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화면을 클릭하여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에는 각 앱의 볼륨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유용한 몇 가지 멋진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설정으로 이동하여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사운드 섹션을 누르세요. 그러면 모든 사운드 레벨과 마스터 스위치가 나타납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일상적인 작업 흐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11은 클립보드 히스토리로 그것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어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복사한 텍스트를 지정된 한 영역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옵션을 윈도우 10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키와 V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11에서 열려있는 창이 너무 많은 경우 유지하려는 창을 잡고 흔들어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는 모든 창이 최소화되어 사용자가 즐겁고 생산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는 손잡이 사이 중앙에 금속 집게 같은 이빨이 있어요. 그것은 견과류, 게 껍데기 그리고 다른 질긴 제품들을 까는 걸 도와줄 수 있죠. 또 이것의 도움으로 유리단지 및 병을 열거나 허브 줄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DIY 아이스팩을 만들어서 찬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고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스펀지를 가져와서 물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실에 두세요. 일단 스펀지가 얼면 오랫동안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방수봉지와 신선한 스펀지를 써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타파웨어 용기를 뒤집으면 몇 가지 기호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용기를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지,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냉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지도 몰라요. 스테이플러에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장치의 하단에는 금속판이 있는데 스테이플러 심이 종이를 뚫은 후 안쪽으로 구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 판을 돌려서 찍기 모드에서 꽂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꽂기는 일시적인 고정용이에요. 스테이플러 심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필요할 때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용지도 덜 손상시키죠. 뚜껑이 닫힌 커피잔에서 한 모금 마실 때 컵 안의 기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바깥 공기가 컵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이 공기를 이곳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면 액체는 메인 구멍 밖으로 더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세탁물을 잘 세탁하면서도 지나치게 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제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세제 뚜껑을 잘 살펴보세요. 보통 세탁물에 제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아니면 병에 설명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세제를 재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대부분의 스크루드라이버를 렌치와 함께 써서 더 많은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스크루드라이버의 손잡이 위에 렌치를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전보다 훨씬 적은 힘을 가하게 될 거예요.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더 쉽게 닿을 수 있게 되죠. 눈금 자에 있는 구멍은 장치를 고리에 걸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완벽한 원을 그리려면 이 구멍에 연필 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커피 섞는 막대에는 음료의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설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을 수 있죠. 또 이러한 디자인은 플라스틱 막대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뜨거운 물에서 구부러지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젓는 막대기의 속이 부분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제조 시에 플라스틱이 덜 사용돼요. 어떤 초콜릿 상자들은 사탕을 담는 구멍 사이에 작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렇게 움푹 들어간 곳을 밀어 넣으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초콜릿이 칸 밖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키보드의 F키와 J키에 있는 작은 돌기는 사람들이 아래를 보지 않고도 맞는 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키를 안 보고 타이핑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해요.
운전대 뒤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길 양쪽에 요철 구간이 있어요. 타이어가 이 구간 위로 움직일 때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하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려요. 이게 오븐 내부에 전자기 에너지를 가두어주고 외부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또 격자는 가열 과정의 속도를 높여요. 음료가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게 병목이 긴 거예요. 병 자체가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그러면 음료가 따뜻해지지 않을 거예요. 골프공 표면에 있는 움푹 들어간 딤플은 양력을 증가시키고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요.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딤플은 동그랗지 않아도 돼요. 육각형일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백미러 하단에 탭이 있어요. 야간 주행 중에 그걸 뒤로 밀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눈부시지 않을 거예요. 낮에 운전하고 있다면 탭을 앞으로 당기세요. 오렌지 껍질을 위아래로 먼저 잘라주면 더 효과적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그런 뒤에 한쪽 면을 자르고 껍질을 잡아당기면 돼요. 자동차의 머리 받침대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차량에 갇히면 유리창을 깨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를 깨게 되면 쉽게 다칠 수 있죠. 그러니 창문 유리와 문 사이로 뾰족한 다리 중 하나를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 머리 받침대를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창문이 깨질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문 잠금 장치부터 확인하겠어요. 바비큐 파티에서 사용되는 솔로컵은 액체 용량을 재는 데 도움이 돼요. 맨 밑 줄은 30mm와 같아요. 두 번째 줄은 150mm를 부었다는 걸 의미해요. 세 번째 줄은 350mm를 의미해요. 운동화는 원래 농구 선수들을 위해 발명되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신발끈을 매야 했기 때문에 옆구멍이 발명됐죠. 이것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운동화 끈을 묶는 걸 도왔고 또 아무 발에나 맞출 수 있어요. 청바지에 있는 작은 단추는 리벳이라고 불려요. 원래 솔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붙여졌죠. 과거에는 광부와 다른 일꾼들 대부분이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특히나 내구성이 강해야 했어요. 그리고 비록 요즘에는 청바지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리벳을 사용하던 전통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냄비에서 스파게티를 꺼내야 할 때 큰 이가 나 있는 숟가락은 유용하죠. 그리고 이 숟가락의 가운데에 있는 구멍은 양을 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인분은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의 건조면과 같아요. 때때로 식기세척기 돌리기 전에 접시를 미리 헹구는 건 식기세척기가 제 기능을 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현대 식기세척기 내부에 있는 특별한 센서는 접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제어된 물줄기를 내보내죠.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접시에서 덩어리 음식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쌓아 넣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는 주름진 컵 모양의 케첩 용기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주름을 바깥쪽으로 당기기만 하면 용기에 훨씬 더 많은 소스가 담길 거예요. 막힌 부엌 싱크대나 변기에 뚫어뻥을 사용할 시에 올바른 도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것이 표준 그릇 모양의 고무 헤드라면 싱크대나 욕조와 같은 평평한 표면에 완벽해요. 하지만 변기 파이프용으로 설계된 건 머리 부분이 더 좁아요. 욕실 싱크대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구멍은 넘쳐나는 걸 막기 위해 있어요. 그 덕분에 모든 여분의 물은 사이펀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그건 싱크대가 더 빨리 배수되도록 도와요. 그 구멍은 사이펀에 모인 공기를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해줘요. 막대 사탕의 구멍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 막대기가 누군가의 목 안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질식하는 걸 이 구멍이 예방해 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원래 목적은 단순히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조하는 동안 액상 사탕이 막대기 위에 부어져요. 막대기는 속이 비어 있어서 사탕은 위쪽과 옆쪽에서 그리고 정확히 그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굳으면 플라스틱 튜브 위에 완벽하게 붙어있게 해줘요. 대부분의 자물쇠 하단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자물쇠에서 물을 빼내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긴 자물쇠에 기름칠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한 방울만 넣으면 열쇠가 훨씬 쉽게 돌아갈 거예요. 하단에 구멍이 없다면 자물쇠는 실내에서 써야 돼요. 줄기에서 바나나를 까는 대신 바나나를 뒤집어 밑에서부터 껍질을 벗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까져요. 맞는 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평행한 단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칼이 무뎌지면 윗부분을 잘라내야 해요. 도구 하단에 있는 뚜껑의 도움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순식간에 다시 날카로운 날을 갖게 될 거예요. 헤드폰 잭의 줄무늬는 와이어를 서로 절연시켜줘요. 띠 하나는 헤드셋에 모노 시그널이 있단 걸 의미해요. 띠 두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의미해요. 띠 세 개는 헤드셋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단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보통 가방, 신발, 그리고 구매한 많은 다양한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실리카겔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요.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을 신발 안에 넣어보세요. 선을 정리하기 위해 빵 태그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해요. 그냥 빵 태그와 선 몇 개를 갖고 와서 그것들을 같이 고정하세요. 이런 태그에 메모를 작성하여 중요 메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 기차와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런 무늬를 사용하는 거예요. 색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은 얼룩을 눈치채고 역겨워할 가능성이 낮아요. 또한 보통 아주 촌스러운 무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룩을 찾기 위해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무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외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혹시 본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버스 관련 궁금증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을까요? 버스는 설계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 배우의 취지는 구에코아라고 불리는데 의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높은 등받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좌석도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또한 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지면에서 꽤 높은 곳에 앉아있고 충돌 시 그 충격은 안에 탄 승객들이 아니라 버스 갑판에 의해 흡수됩니다. 게다가 버스는 다른 차량보다 훨씬 무거워서 충돌이 일어나도 일반 자동차와 다른 방식으로 충격이 분산돼요. 그 무게와 많은 충격이 흡수되는 덕분에 버스 승객은 그다지 심한 충격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없는 작고 가벼운 버스는 실제로 안전벨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버스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최소화됩니다. 우리 모두 스쿨버스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일까요? 가시성을 위해서죠. 노란색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색상 중 하나이고 인간의 눈에는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스쿨버스는 눈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이에요. 또한 노란색은 어둠 속, 안개 속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잘 보입니다. 사실 스쿨버스의 색깔은 진정한 노란색이 아니에요. 주황색이 약간 들어있어요. 이 색상은 공식 명칭도 있어요. 전국 스쿨버스 광택 노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도 같은 이유로 노란색이에요.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죠. 또한 버스는 거대한 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버스는 일반 자동차보다 크고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버스를 돌리는 것은 더 어렵고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필요해요. 반경이 큰 운전대는 운전자가 차량을 더 쉽게 돌릴 수 있고 운전대가 작을 때보다 힘이 덜 들어요. 트럭도 같은 이유로 큰 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럭 앞에 봉제 인형이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알고 보니 이것은 트럭 운전사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꾸미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마치 트럭이나 운전자에 대해 말해주는 마스코트와 같죠. 트럭 운전사가 모두 무섭고 터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는 다정하고 무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적어도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도로 사고가 귀신에 의해 발생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장난감을 매달아 두는 것은 귀신이 트럭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자동차 여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운전자가 아니라면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처럼 들리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지독하게 피곤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자, 차에 앉아있는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달라요. 뇌가 긴장을 풀지 않아요. 대신 두뇌는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요. 뇌는 계속해서 작동하며 근육과 정보를 교환해서 몸이 작동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기차 여행은 훨씬 덜 피곤한데
자동차만큼 자주 멈추거나 속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견딜만 합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30분 동안 걷는 것에 비해 회 같은 장소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역시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서 있는 것은 몸에 꽤 힘든 일이에요. 서 있을 때 다리의 근육은 전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서 있을 때 일하는 근육은 많지 않고 일부만이 모든 일을 해야 해요. 걸을 때는 더 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더 쉬워요. 또한 서 있을 때 두 다리는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걸을 때는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작은 휴식을 취하는 셈이에요. 왜 같은 책이 표지는 다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표지는 대상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과 다른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판본은 밝고 귀여운 것이 보통입니다. 표지는 또한 이 책이 판매되고 있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요. 다음으로 책은 판마다 달라져요. 초판에는 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팔릴지 보기 위해 소량으로 하드커버로 인쇄됩니다. 책이 비교적 성공적이면 종종 페이퍼백으로 인쇄된 다음 반본이 나와요. 표지의 디자인은 보통 매번 판에 따라 업데이트돼요. 또한 그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다면 또 다른 판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판은 영화의 장점을 살려 영화 장면을 표지로 삼아서 영화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책을 사도록 유도해요. 대부분의 책은 노란색을 띤 종이에 인쇄되는데 완전히 흰색 종이인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량 판매용으로 신문지와 같은 품질의 저품질 페이퍼백이 아닌 이상 양질의 종이로 제작돼요. 노란색이라고 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보통 크림색이라고 하고 모든 책에 선호되는데 독자의 눈에 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백지는 표백이 되어 있고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장시간 읽기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종이가 최고의 종이이고 출판사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종이를 사용합니다. 책에 대한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맨 끝에 있는 빈 페이지들이에요. 빈 페이지의 수는 책의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책이 인쇄되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시그니처는 프린터가 함께 접어서 책을 만드는 페이지 그룹을 말합니다. 책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페이지 수는 4장이고 그 이상의 경우 4로 나눌 수 있는 페이지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 300페이지 길이의 책은 모든 페이지가 사용되고 빈 페이지는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책에 303페이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그니처가 필요하고 나머지 페이지는 공백으로 남습니다. 종종 노트 같은 단어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음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왜 대부분의 의사들이 손글씨를 못 쓰는 것으로 유명할까요? 아니요. 의과대학에서 글씨 못 쓰기 수업을 듣는 건 아니에요.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의사들이 항상 바쁘고 그 순간에 최대한 빨리 글을 쓰기 때문에 멋지게 손글씨를 쓰려고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루 동안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의사들은 서류 업무가 많고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또박또박 필기를 해주기엔 너무 피곤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노래 길이가 3분에서 4분 정도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원래 노래는 비닐로 만들어진 1분에 78회 전하는 레코드판 플레이어로 연주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닐 음반의 길이가 곡의 길이를 결정했어요. 두 가지 기본 레코드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약 3분의 재생 시간을 위한 공간이 있는 25cm짜리와 4분짜리 노래를 넣을 수 있는 30cm였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의 노래가 연주되고 음반을 팔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긴 노래를 만들 수 없었어요.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노래는 3에서 4분 길이에요. 이 패턴을 고수하게 된 초기 이유 역시 라디오 때문이었어요. 만약 노래가 너무 길면 노래는 반으로 잘리거나 혹은 3분에서 5분 라디오 표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1분은 남겨뒀어요. 어떤 아티스트가 라디오에서 그 곡이 연주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노래 전체가 변형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오늘날 비록 더 긴 노래가 있긴 하지만 3에서 4분짜리 노래는 이제 예술가들이 일반적으로 고수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청바지의 금속 버튼, 일명 리벳은 광부들이 무거운 연장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지만 여전히 도움이 돼요.
리벳은 솔기를 튼튼하게 해서 청바지를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죠. 키보드의 글자 F와 J에 있는 작은 돌기는 우리가 터치 타이핑을 할 때 올바른 키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자를 치기에 최적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쿼티 키보드는 1870년대 초에 발명되었고 이전의 초기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두 줄의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로 있었어요. 컴퓨터 케이블에 있는 작은 원통 모양이 자꾸 어딘가에 걸리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모양이나 색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이 원통은 사실 다른 신호로부터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휴대폰이 방출하는 신호 같은 거요. 냄비와 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은 충분히 클 경우 숟갈의 거치대로 디자인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스든 뭐든 적고 있는 것이 다시 팬으로 흘러들어가서 부엌을 어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리캔에는 손잡이가 3개 있어요. 스마트한 디자인이에요. 혼자 들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와 함께 들 때는 각자 옆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사생활 침해처럼 보이는 문 아래 넓은 틈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빨리 볼일을 보고 기다리는 줄이 길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더 쉬워요.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있지만 전구가 없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이고 과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19세기에 유용했어요. 이소기빈 가로등은 원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전달하곤 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고 한 장에 4장의 책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 수가 홀수인 경우 메모나 저자의 서명을 위한 빈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칫솔모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칫솔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기 때문에 칫솔을 바꿀 때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칫솔모의 길이도 다양해서 한쪽 끝이 긴 칫솔은 어금니를 더 잘 닦아줍니다. 치약 줄무늬는 그저 마케팅 술수일 뿐이에요. 70년대에 한 유명 치약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이 이중작용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파란색 줄무늬 치약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흰색 치약과 기능은 같아요. 원래 골프공은 매끈했어요. 요즘에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사용해서 흠집이 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부터 제조업자들은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검은 점 프릿은 눈부신 햇빛을 분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프레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유리가 고르게 가열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차용 선글라스예요. 백미러의 탭은 방향제를 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낮과 야간 모드 사이를 전환하는 도구예요. 다른 차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기 때문에 뒷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칩 봉지에 있는 색깔 있는 점들은 제조사들이 포장 색상을 조절하고 포장지에 어떤 잉크 색상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자레인지에는 아마도 음소거 모드가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을 길게 누르면 작동할지도 몰라요. 또한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대형마트 카트의 고리는 카트 안에 물건을 정리해서 장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 산 흰 자켓을 당근과 양파 옆에 두고 싶지는 않겠죠? 과일 스티커는 그 사과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3 또는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일반 농장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숫자가 8로 시작하고 5자리인 경우에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자동 립 라이너와 아이 펜슬은 포장에 샤프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뽑아서 연필처럼 깎을 수 있어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기 싫다면 위아래로 자르세요. 옆에 칼집을 넣어서 당겨 열기만 하면 돼요. 이쑤시개는 여러 개의 홈이 있는데 홈이 있는 부분은 임시 홀더예요.
이쑤시개는 반으로 자르기가 쉬워요. 홈이 있는 작은 반쪽을 사용해서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닿지 않게 놓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어서 손톱으로 개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연고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은 아무리 잘 밀봉된 튜브도 쉽게 열 수 있어요. 디너 자켓에는 일반 주머니 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이것은 티켓 포켓이라고 불리고 그런 자켓을 입은 신사들이 기차에 타기 전에 표를 빨리 꺼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손님이 늦을 때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오븐 아래 서랍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랍에 저온으로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어요. 모든 병이 한때는 녹색이었지만 갈색 병이 자외선 차단에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달러 지폐에도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 옆 코드는 이 지폐를 발행한 은행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돈을 인수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A1 보스턴, B2 뉴욕, C3 필라델피아, D4 클리블랜드, E5 리치먼드, F6 애틀란타, G7 시카고, H8 세인트루이스, I9 미네아폴리스, J10 캔자스 시티, K11 댈라스, L12 샌프란시스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디자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무게는 동전의 실제 가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깎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깎아낸 것을 녹여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일부 머그컵 바닥에 작은 홈이 있는 이유는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식기세척기 안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 버터를 즐기려면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무르지 않고 병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거품 목욕제는 일종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죠. 주의사항은 아크릴 욕조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속 욕조에서 사용하면 아무리 거품을 많이 내도 열을 빨리 잃게 됩니다. 노쇠, 청동, 구리 합금으로 만든 문고리는 금속의 성질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셔츠 목 밑에 있는 작은 V자형 패치는 허리밴드와 커프스처럼 이중 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형태를 잃지 않고 스웨셔츠의 착용을 도와줍니다. 주스를 티셔츠에 쏟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스통 반대편으로 부으세요. 이렇게 하면 덜 튀고 통제하기 쉬워요. 작은 주스박스의 삼각형 덮개는 주스를 엎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덮개를 열어서 손잡이로 사용하면 주스박스를 누르지 않아서 주스가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회용 컵은 모두 같아 보여요.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윗부분은 항상 넓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손이 작아도요. 또한 너비의 차이는 컵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이슨 유리병을 블렌더 위에 뚜껑을 닫아 직접 올려서 블렌더 병을 씻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쉐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규칙은 블렌더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막대 설탕은 한쪽 모서리를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찢어진 종이 조각으로 어지를 일은 없어요. 한 부분에 2개의 지퍼가 달린 것은 좋은 소매치기 방지책이에요. 지퍼에 작은 자물쇠를 채우면 여러분만 배낭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치아 사이에 뭔가 끼었다면 느슨한 치실로 완벽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팽팽하게 하려면 매듭을 묶으세요. 더 팽팽해지면 치아 사이에 낀 시금치가 금방 빠질 거예요.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은 물이 빠지도록 해서 부식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게다가 자물쇠에 기름을 넣기 편리하죠. 그 구멍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자물쇠를 열고 닫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병뚜껑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디스크가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유지하게 해줘요.
뚜껑이 닫혔을 때 이 플라스틱 디스크는 가스를 가둡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설탕물이 될 거예요. 지우개의 빨간 면은 연필, 파란 면은 잉크를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파란 면은 두꺼운 종이에 쓴 것을 지울 때 사용해요. 연필과 잉크 모두의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정말 두꺼워야 해요. 하지만 지우개의 파란 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보석을 닫고 휴대폰의 스크린과 같은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떼고 난 후 남아있는 끈끈함 아시죠? 거기에도 도움이 되고 스웨이드의 긁힌 자국이나 벽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을 때도 효과가 있어요. 유리병은 보통 아랫부분에 펀트라고 불리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이것은 잔에 음료를 따를 때 편리해요.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화장솜 팩에는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어요. 팩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를 보세요. 절취선이 있어요. 그걸 따라 찍고 매달아 놓은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닌텐도 카트리지를 핥으면 입에 역겹고 쓴 뒷맛을 남깁니다.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베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덮여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방지해요. 병이 목이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멋진 유리잔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잔 기둥은 음료수가 가열되는 걸 막아줘요. 똑바로 잡으세요. 넥타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셔츠 칼라 뒷면에 버튼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전에 인기 있던 슬림 타이가 더 이상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 버튼은 그저 디자인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여성용 셔츠는 이상하게도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어요. 예전에 일부 여성들은 옷 입는 걸 도와주는 하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단추가 있으면 하녀들이 단추를 채우기가 편리했어요. 실리카겔은 가방, 신발, 그리고 많은 제품에 종종 들어있어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발이 조금 젖었을 때 실리카겔이 든 주머니를 넣어두세요. 아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샴푸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샴푸를 머리카락에 직접 바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 뿌리에만 발라야 해요. 샴푸의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노트 여백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예전에는 쥐가 많았고 쥐는 종이를 자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여백 공간 이상을 갉아먹지는 않았어요. 파티에서 흔히 쓰는 빨간 일회용 컵으로 액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맨 아래서는 30ml, 두 번째 선은 150ml, 세 번째 선은 355ml예요. 차량 계기판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연료 탱크 주입구가 있는 차량 측면을 나타냅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해요. 밤에 운전을 할 때는 졸음을 방지하는 도로 요철 구간이 유용합니다. 자동차가 요철과 부딪힐 때마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꽤 큰 소음을 듣게 돼요. 과거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로 인한 손가락 부상을 막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여자들은 바늘에 찔리지 않기 위해 사용했어요. 폰 잭에 있는 3개의 링은 디자인의 일부가 아니며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냅니다. 만약 오디오 잭에 3개의 링이 있다면 그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고 이어폰은 마이크 기능이 있다는 의미예요. 게임용 카드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제,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잇 노트를 여태껏 잘못 떼어왔어요. 아래에서 떼어내면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면 벽에 오래 붙어 있을 거예요. 보풀 롤러는 보풀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수저통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끈적끈적한 보풀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 찌꺼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많은 화장품 용기 옆면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아마도 옆면에 있는 큰 원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바닥에 우유를 떨어뜨리면 충격을 흡수하고 용기가 팽창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우유가 상했는지 맛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다 쓸 수 없을 때 짜증이 나요. 조금 더 남아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을 열고 연필로 움직이는 플랫폼 아래를 미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도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평평한 갈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끝부분 근처에 있는 구멍은 뭐죠? 그 덕분에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구멍의 두 번째 용도는 전기선을 갈래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직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구멍은 전체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 창문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을 잡습니다. 파스타 수프는 손잡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파스타를 물에서 건져낼 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구멍은 파스타 1인분의 양을 표시하는 좋은 측정 도구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물건이지만 항상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뚜껑을 열고 끝을 말아서 손잡이로 만든 다음 숟가락으로 만드세요. 얌! 포장 음식 상자 모퉁이로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스를 펼쳐서 접시로 쓸 수도 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18세기 프랑스 선원들의 모자에 재미있게 생긴 털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짜증이 나서 이 폼폼을 만들었어요. 영화 트레일러는 영화 시작 전이 아니라 영화가 끝난 후에 상영되곤 했어요. 그래서 따라온다는 의미의 트레일러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차 뒤에 달려 있잖아요. 나무 옷걸이는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옷걸이의 재료인 삼나무에 나방을 쫓아 옷을 보호하는 천연 기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은 계란이 신선한지 보려면 껍질을 벗기세요. 벗기기 어려울수록 더 신선해요. 또 한 가지, 달걀을 돌려보세요. 꾸준히 잘 돌면 삶은 달걀이에요. 천천히 돌거나 잘 돌지 않으면 날달걀입니다. 배고프거나 약간 시장할 때 부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자신의 부엌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보면 부엌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선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거예요. 아니요, 스위스 치즈 말고요. 근데 여러분이 언급을 하니까 이 부엌 이야기들이 절 배고프게 만드네요. 대신 부엌에 있는 칼을 한번 보세요. 날에 구멍이나 움푹 들어간 모양이 있는 칼들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특징은 한 종류의 칼날에만 있는 게 아닌데 부엌에는 이런 구멍이나 패인 모양이 있는 칼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는 과도, 빵칼, 그리고 당연히도 모두가 좋아하는 부엌 칼인 식칼이 포함돼요. 그러나 이 기능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런 구멍과 움푹 패인 모양에는 몇몇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절단 마찰력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음식이 쉽게 썰리는 건 아니죠. 맛있는 호박 카레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물론 주요 재료가 있고 다른 채소들에 약간의 당근을 추가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근데 당근은 꽤 두껍고 자르기 어려워요. 구멍이 난 칼을 골라보세요. 그 구멍들이 잘 썰리지 않는 음식과 칼날 사이의 마찰을 줄여줄 거예요. 이 칼들은 또 더 가볍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자를 계획이라면 여러분 손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칼날에 난 구멍은 철이 적다는 걸 의미하고 그건 무게가 덜 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음식을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멍의 또 다른 용도는 서랍에 보관하기 어려운 상당히 큰 칼도 위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자르는 칼처럼 흔히 사용하는 칼을 부엌 작업대에 팔을 뻗을 수 있는 곳에 걸어두는 것도 편리할 거예요. 물론 음식을 자를 때 도마 위에서 자르고 싶겠죠.
짐작하셨겠지만 도마에도 그 나름의 비밀이 있어요. 대부분의 도마를 보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들고 다니거나 식칼처럼 부엌에 걸어둘 때 편리하죠. 하지만 이 기능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요리에 맛을 더해줄 그 모든 허브와 야채를 다 썰고 나면 도마 위에 있는 구멍을 냄비, 팬 또는 요리 중인 것 위에 올리세요. 칼을 들고 재료를 구멍으로 부드럽게 밀어넣어 도마에서 깨끗하게 옮기세요. 해보세요. 깨끗한 부엌이. 행복한 부엌이죠. 죄송해요.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 없이 양파를 썰 수 있는 비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우선 양파가 깡패가 아니란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잘랐을 때 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양파 껍질에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걸 자르면 여러분이 일으킨 손상으로부터 생산된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눈을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복수 같은 거죠. 이런 눈물 유발 화학물질의 생산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를 차갑게 하거나 얼리거나 차가운 물에 담그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제 마른 눈과 미소로 양파를 자를 수 있을 거예요. 곧 알려드릴 주방 비밀을 위해 물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얼음틀을 채워야 해요. 물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얼음틀을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표준 얼음틀 디자인은 그걸 쉽게 채울 수 있게 해주고 마른 부엌을 유지해주죠. 각 구멍을 하나씩 채우는 대신 얼음틀 구멍 4개에 붙은 평평한 곳에 물을 바로 받으세요. 이게 물이 과하게 차고 옆으로 튀는 걸 막고 각 틀 안에 고르게 흐르게 할 거예요. 얼음틀을 더 빨리 채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틀을 비스듬히 기울여 위쪽 2 구멍에서 물을 흘려 보내세요. 물이 폭포처럼 틀을 타고 흘러내릴 거고 빠르게 각 구멍을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채울 거예요. 물론 얼음틀을 부엌 수도꼭지에서 냉동고로 옮기는 건 여전히 어려운 여정이죠. 이것을 위한 비밀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자동 제빙기? 그거 말고는요. 이제 냉동고에서 나와 좀 데워보죠. 근데 매운 음식이 사실 뜨거운 게 아니란 걸 알고 있나요? 적어도 전통적인 의미의 단어로는 아니에요. 매운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여러분의 뇌를 속여 입과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죠.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느껴져도 진짜로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최초의 느낌은 아마도 물이 많이 든 잔을 움켜쥐고 마치 집에 붙은 불을 끄듯이 마셔 내려보내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은 캡사이신을 더 많이 퍼뜨려서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대신 엄청나게 매운 고추를 완화해야 할 때 유제품이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우유 제품에는 캡사이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제인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까운 곳에 우유 한 잔이 있다면 음식에 도전적인 향신료를 첨가해서 직접 한번 시험해보세요. 양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흔한 양념 재료는 단연 소금이에요. 근데 반쯤 채워진 소금통을 잡아 뒤집어 흔들고 바닥을 아무리 두드려도 알갱이가 전혀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조만간 소금은 뭉치기 시작해요. 소금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발생하는데 결국 소금이 부분적으로 녹아 달라붙을 정도로 서로를 끌어당기죠. 이 문제에 대한 비밀 해결책은 여태까지 여러분 코 앞에 있었는데 그걸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식탁에 있는 소금통에 쌀알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쌀이 소금보다 물을 더 빨리 흡수해 소금을 더 오래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부엌에 있는 소금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통에 길쭉한 쌀알을 좀 넣어주면 이제 소금이 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용하기 쉬운 소금통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님 싹이 나는 것들을 얘기해 볼까요? 감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샘 와이즈 갬지가 한때 말했듯이요. 끓이고 으깨고 스튜에 넣어라. 하지만 호빗만큼 빠르게 감자를 요리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자가 무서운 외계 영화에 나온 것처럼 되죠.
하지만 이게 부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번식은 감자의 생존 주기의 일부이고 싹은 새로운 감자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죠. 감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속도는 감자가 빛에 노출된 정도, 온도, 습도 수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한동안 방치해뒀다면 아마 새싹이 돋아나 있을 거예요. 만약 감자를 심을 계획이라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먹을 계획이라면 소용없겠지만요. 하지만 감자의 싹이 일찍 트지 않게 하는 비결은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거예요. 사과의 에틸렌가스가 발화 과정을 더 오래 지연해줄 거예요. 하지만 감자를 양파와 같이 보관하지 마세요. 아니요, 감자를 울리진 않지만 반대 효과가 있어서 싹을 틔우게 해요. 그런데 감자의 새싹은 빵의 곰팡이만큼 맛이 고약하진 않아요. 하지만 빵이 신선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용도 중 하나가 토스트를 만드는 거죠. 거의 모든 집에 토스트기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의 토스터기 안에 비밀 칸이 있다는 걸 알면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칸 안에 들어있는 건 별로 놀랍진 않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빵 부스러기 트레이예요. 토스트의 모든 부스러기와 잔해들이 여기 모이죠. 이 숨겨진 특징을 찾으려면 토스터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서 찾아야 해요. 이 트레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부엌을 청결하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토스터기에 불이 붙을 위험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엉망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전혀 몰랐을 만한 비밀을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부엌과 다시 친해질 준비가 됐고 이 모든 유용한 비밀들을 염두에 두고 식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저 이제 배고파요.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진 적이 있다면 저처럼요. 아마 이 머리 받침대를 갖고 놀아봤을 거예요. 네, 뽑을 수 있고 비교적 쉽게 뽑혀 나오죠.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차에 갇혀서 창문을 깨고 나와야 한다면 하고 싶은 게 그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심지어 알루미늄 호일 상자에도 비밀이 있어요. 상자 측면에는 눌러 넣을 수 있는 작은 탭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사실 호일 롤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이 탭은 힘들이지 않고 호일을 빼서 떼어내는 걸 더 쉽게 해줘요. 특정 도구, 손잡이 또는 심지어 펜을 잡을 때 고무 재질로 코팅되어 있으면 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사람 피부 바깥층의 케라틴은 작게 보면 거칠고 뻣뻣해요. 자, 광택이 나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다고 해보죠. 이건 단단하지만 표면은 매끄럽고 방수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만졌을 때 실제 접촉면은 처음의 마찰력처럼 작아요. 땀구멍이 수분을 분비하기 때문에 케라틴이 수분을 공급받아 부드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접촉 면적을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에 거의 즉시 도달할 것 같은 값으로 증가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물질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촉각에 의해 사용될 수 있어요. 비니와 기타 모자에 붙어있는 폼폼은 단순히 귀엽고 푹신해 보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 적어도 목적이 있었죠. 그 이론들 중 하나에 의하면 프랑스 선원들이 날씨가 거칠어질 때 배의 머리를 다치지 않게 폼폼이 달린 모자를 쓰곤 했다고 해요. 네, 배 천장은 정말 낮아요. 파도가 세면 쾅! 머리를 천장에 쉽게 부딪힐 수 있어서 폼폼이 유용하게 쓰였어요. 지금은 그냥 겨울 모자의 귀여운 옵션일 뿐이죠. 저 오븐 밑에 신비로운 서랍. 다른 곳에 둘 곳이 없어서 부엌 용품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서랍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잘 사용하셨지만 서랍은 원래 음식을 따뜻하게 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적어도 음식을 제공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아래 캐비넷 및 공간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그건 이 부분은 톱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 때문에 요리하면서 조리대에 더 가까이 설 수 있어요. 또 캐비넷의 문은 바닥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가락 위로 여닫게 되죠. 싱크대 밑에 있는 캐비닛도 보관용이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청소용품을 보관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싱크대가 새고 배관 공사를 해야 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사탕을 다 먹은 후에 볼 수 있는 막대 사탕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구멍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 과정과 관련 있어요. 뜨겁게 녹은 카라멜을 틀에 부으면 그중 일부가 이 신비한 구멍으로 스며들어 굳어요. 이렇게 하면 사탕이 막대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죠. 키보드 글자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초의 키보드는 타자기에 있어요. 타이피스트들은 자기 일을 너무 잘하게 되어 너무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키 팔이 어느 순간 꼬여버리고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타이피스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키 순서를 더 무작위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솔로 신발 닦는 것도 좋아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 솔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솔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을 때 가방과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곤 했어요. 이 나일론 솔이 약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패널 스커트에서 발을 떼고 사고를 면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에 폼으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웨이브가 있는 쪽을 위로 한 채 머리에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물결 무늬는 사실 밑에 있는 머리를 한 움큼 잡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물결 쪽이 밑으로 가야 해요. 측정 테이프 대부분에는 작은 슬롯이 끝에 있는 금속 조각이 딸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만약 손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간단하게 길이를 재기 위해 못에 조각을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각이 한쪽에 톱니가 약간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연필이 필요 없단 뜻이에요. 만약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셨을 거예요. 긴장할 거 없어요. 고공 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이건 분리도 홀이라고 불려요. 승객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해주는 3개의 유리창의 중앙 유리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아주 작지만 외부 유리창의 압력을 모두 덜어줘요. 또 그 구멍은 기내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유리창의 압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인츠 케첩병 한가운데 있는 5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죠? 회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11%만이 이 숫자가 제품 라벨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해요. 이곳은 사실 요리에 소스를 뿌리도록 두드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케찹이 먹고 싶다면 바닥을 쾅쾅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치면 돼요. 컵 바닥에 있는 홈은 식기세척기에서 씻는 걸 더 편하게 해줘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홈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또 이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아래로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뜨거운 음료를 부은 후에 데울 때 컵이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봤을 텐데 그걸 플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플래시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를 쓸 때 소리를 잡아주는 마이크예요. 다음번에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먹기로 했다면 상자 위 근처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자튀김 쪽으로 구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감자튀김을 덮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다면 플랩을 뒤로 젖혀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을 위한 임시 접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아래로 구부려주세요. 그게 다시 튀어올라 소스를 여러분 온몸에 뿌리는 건 원치 않겠죠? 정말이에요. 진짜 엉망이 돼요. 1970년대의 사람들은 치약이 단지 입안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랬죠. 아쿠아프레쉬는 이에 바로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에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소비자들이 치아와 잇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치약에 3번째 빨간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이 치약에는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상쾌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그리고 플라그 제거하기. 그리고 단색의 흰 치약도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들은 치약에 줄무늬를 계속 넣고 있어요. 치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튜브 바닥에 있는 색깔들 아세요? 이 색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건 광 센서로 튜브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제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그 덕분에 기계는 튜브를 적절히 절단하고 밀봉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손세정제는 흔하며 손 씻는 것 외에도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쓸 수 있죠.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싶을 때도 효과가 좋아요. 세정제는 쏟아진 미끄러운 기름을 해체하고 기름 제거제 역할도 잘해요. 더운 날엔 탈취제로도 쓸 수 있어요. 병 바닥에는 대부분 작고 이상한 모양의 자국이 있어요. 데코러그라고 불리는데 이게 없다면 병은 지금의 모양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병들은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데 각각 모양이 똑같아요. 플라스틱 병은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은 그림이 항상 각 병의 같은 위치에 인쇄되게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데코레이팅 러그의 줄임말인 데코러그를 발명했어요. 이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기계에서 각각의 병들이 같은 방향으로 있을 수 있게 잡아줘요. 이게 없다면 일하는 사람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손으로 병을 조정해야 할 거예요. 1. 리벳이라고 하는 청바지의 금속 단추는 주머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광부들이 무거운 공구를 넣을 때 대비해서 말이죠.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는다고 해도 이 단추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청바지를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2. 키보드에 있는 F와 J의 작은 홈은 타이핑을 할 때 올바른 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해서 최적의 타이핑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나저나 퀄티는 1870년대 초에 발명되었는데 그 전에 최초의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키가 알파벳 순서대로 두 줄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3. 컴퓨터 케이블에 튀어나온 부분이 책상에 10번째로 껴서 짜증이 나신다고요?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이 원통의 모양과 색상은 다양한데요. 사실 핸드폰이 방출하는 신호처럼 다양한 신호의 간섭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4. 냄비와 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이 충분히 크다면 그 구멍을 숟가락 홀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소스나 국 등 만들던 요리가 다시 팬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엌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5. 제리캔에는 손잡이가 3개 달려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디자인이죠. 그냥 들고 다닐 때는 가운데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 양 옆에 손잡이를 각각 잡으면 돼요. 6. 혹시 문 아래가 뻥 뚫린 공중화장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이 큼직한 공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더 빨리 보고 줄이 금방금방 줄게 돼요. 또한 뭔가 잘못되면 도움이 필요할 사람을 찾기가 쉽죠. 7.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는 봉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냄새 파이프예요. 이제 옛날 일이지만 19세기에 유용하게 쓰이곤 했죠. 속이 텅 빈 이 봉은 나쁜 냄새가 나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를 빨아들이고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책은 한 장에 4페이지 분량이 들어가는 큰 종이에 인쇄됩니다. 만약 책에서 인쇄해야 하는 종이의 양이 홀수라면 메모칸이나 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빈 페이지가 들어갈 거예요. 9. 칫솔모에는 2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칫솔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데 색이 빠진다면 새 칫솔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칫솔모의 길이가 앞뒤로 다르다면 뒤에 긴 모는 뒷일을 닦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10. 치약 줄무늬는 마케팅 트릭일 뿐입니다. 70년대에 한 유명 치약 브랜드가 이중으로 작용을 한다고 주장을 하며 치약의 파란색 줄무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흰색 치약과 기능은 같았죠. 11. 원래 골프공은 매끈했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친 공이 새 공보다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아채고 홈이 있는 공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공장에서는 작은 홈이 파인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2. 프론트 글라스의 검은 점 혹은 프릿은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햇빛을 반사시켜줍니다. 이 프레임은 자동차의 선글라스와도 같은데요. 자외선을 반사하고 유리가 고르게 되어지도록 도와줍니다. 13. 백미러의 탭은 방향제를 걸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를 켜는 스위치죠. 다른 차의 눈부신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뒷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14.
과자 봉지의 이런 무늬는 제조업체가 봉지 색상을 관리하고 패키지에 사용된 잉크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15. 여러분의 전자레인지엔 아마 무음 모드가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을 눌러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알아채지 못했던 음소거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전자레인지가 있으니 설명서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16. 슈퍼마켓 카트의 고리는 장을 볼 때 카트 안의 모든 물건을 더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 산 흰 자켓을 당근과 양파 옆에 놓고 싶진 않으시겠죠? 17. 과일 스티커는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9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숫자는 좋은 징조예요. 유기농이라는 뜻이죠.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사과입니다. 8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일 경우 그냥 판매대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18. 돌려 쓰는 립라이너와 아이펜슬은 샤프너가 들어있어요. 연필 뒷부분의 뚜껑은 색깔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뽑아서 펜슬을 깎을 수 있어요. 19.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싶지 않다면 위와 아래를 자르고 옆면에 살짝 칼집을 낸 후 열어보세요. 20. 이쑤시개에는 홈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죠. 이 홈은 임시 홀더로 쓸 수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두 동강으로 쪼개고 홈이 있는 부분을 사용해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어요. 21. 일회용 젓가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을 쪼개기 전에 끝을 보면 붙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떼어내고 젓가락을 쓰다가 잠깐 쉴 때는 이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22.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랩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걸 손톱으로 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연고 뚜껑에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를 열 수 있어요. 23. 디너 재킷에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티켓 주머니라고도 하는데 이런 재킷을 입은 남성들은 기차에 타기 전에 표를 빨리 뽑을 수 있겠죠? 24. 네, 손님이 늦을 경우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랍이 오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서랍에는 온도를 낮게 해서 천천히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25. 한때 모든 병의 색깔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갈색이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바뀌게 되었죠. 26. 1달러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 이 알파벳은 어느 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연방준비은행 12곳에서 모든 돈을 인쇄하는데요.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A1 보스턴, B2 뉴욕, C3 필라델피아, D4 클리블랜드, E5 리치몬드, F6 애틀랜타, G7 시카고, H8 세인트루이스, I9 미니애폴리스, J10 캔자스시티, K11 댈러스, L12 샌프란시스코. 27. 10센트 동전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는 그냥 무늬가 아니에요. 귀한 금속으로 만든 동전의 무게는 그 동전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갈아내서 자신의 몫을 챙긴 후 다시 녹여 새 동전을 만들어내곤 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한 화폐 주조자가 동전이 이미 잘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무늬를 추가했습니다. 28. 어떤 컵은 바닥에 작은 홈이 나 있습니다. 컵이 젖었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식기세척기를 돌릴 때 과하게 물이 고이지 않게 막아주죠. 29.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버터를 즐기고 싶다면 거꾸로 보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고이지 않고 고르게 섞일 거예요. 30. 목욕 거품은 온도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을 뜨겁게 유지해서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건 아크릴 욕조의 경우에만 해당돼요. 금속으로 만든 욕조는 거품을 얼마나 내든지 열이 상당히 빨리 손실됩니다. 31. 황동, 청동, 구리합금 등으로 만든 문손잡이에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금속의 특성 때문이죠. 32. 칼라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V 모양은 허리밴드와 소매처럼 두 겹의 웨빙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옷의 모양이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33. 티셔츠에 주스를 쏟지 않고 싶다면 상자의 반대쪽에서 주스를 부어보세요.
그러면 주스가 덜 튀고 조절하기 쉬울 거예요. 34. 작은 주스 상자의 삼각형 날개는 주스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날개를 상자의 손잡이로 사용하면 상자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주스가 걷잡을 수 없이 튀지 않을 거예요. 35. 일회용 컵은 모두 평범해 보이죠? 이 컵의 비밀은 바로 술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술을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윗부분은 넓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아도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또한 폭의 차이 때문에 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36. 메이슨 자를 믹서기에 바로 끼워서 돌리면 쉐이크를 만들면서 설거지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믹서기를 최대 속력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37. 막대 봉지를 뜯을 때 가장자리를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찢은 조각을 치우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38. 지퍼에 손잡이가 2개 달렸다면 아주 쉽게 소매치기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퍼에 작은 잠금 장치를 달면 여러분만 가방을 열 수 있겠죠? 39. 이에 뭔가 꼈을 때 치실이 느슨하면 빼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치실을 팽팽하게 만들려면 매듭을 묶으세요. 그러면 곧 치아 사이에 낀 바지를 뺄 수 있을 겁니다. 40. 자물쇠 바닥에 작은 구멍은 부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자물쇠에 윤활제를 넣기 제일 좋은 곳이죠. 오일 한 방울이면 자물쇠를 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41. 탄산음료를 톡 쏘게 만들어주는 건 병 뚜껑 속의 동그란 판입니다. 뚜껑은 액체를 병 안에 가두고 이 플라스틱 판이 안에 가스를 가둬주죠. 이 판이 없다면 음료수는 그냥 달콤한 물이 돼버릴 거예요. 42. 빨간 지우개는 연필용이고 파란 지우개는 잉크용이라는 건 미신입니다. 파란 지우개는 두꺼운 종이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필, 심지어 잉크에도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충분히 두꺼운지 확인하세요. 43. 하지만 이 작은 파란색 지우개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보석류를 닦거나 전자제품, 예를 들면 휴대폰의 액 정도 닦을 수 있습니다. 안 지워져서 짜증나는 스티커 자국도 문제없죠. 긁힌 스웨이드나 벽에 묻은 먼지를 닦는데도 지우개는 유용합니다. 44. 유리병 바닥에는 보통 펀트라고 하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이 있으면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컵에 음료수를 따를 때 편리하죠. 45. 화장솜 팩에는 골이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팩을 풀고 조일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을 보면 구멍이 뚫린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을 따라 찢고 그냥 매달린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46.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를 할른다면 입에 역겹고 신맛이 남게 될 거예요. 가장 역겨운 맛으로 유명한 벤조산 데나토늄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죠. 47. 긴 병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료를 차갑게 즐기려면 병의 목을 잡으세요. 고급 와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잔의 목이 과열을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올바르게 잡으세요. 48. 넥타이를 고정하려면 셔츠 깃 뒷면에 있는 단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추를 만들어지게 한 얇은 타이가 요즘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저 디자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49. 모든 러닝 슈즈에는 물집 방지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화에 나 있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 뒤에서 신발끈을 넣고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신발끈을 교차해서 고리에 넣은 후 끈을 아래로 당겨서 고정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려고 끈을 숨기죠. 50. 여성용 셔츠에는 이상하게도 단추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에겐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하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추가 왼쪽에 달려야 하녀들이 채우기 편리했죠. 51. 실리카겔은 가방, 신발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카겔의 용도는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발이 약간 젖었다면 실리카겔이 든 주머니를 넣기만 하면 돼요. 52. 여러분께선 아마 평생 샴푸를 잘못 사용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샴푸를 머리카락이 아니라 모근에만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거품은 머리를 감기에 충분할 거예요. 53. 공책의 여분 공간은 사람들의 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쥐와 함께 살았는데 쥐들이 종이를 꽤 자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여백 이상의 공간을 더 갉아먹지는 못했죠. 54. 파티에서 쓰는 빨간 컵으로 액체의 양을 가늠할 수 있어요. 가장 아래 선은 1온스, 두 번째 선은 5온스, 세 번째 선은 12온스를 나타냅니다. 55. 탈착식 헤드레스트는 안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뽑으면 튼튼한 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거나 문이 잠겼다면 이 막대를 사용해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56. 차량 계기판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쪽에 연료 탱크 구멍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렌터카에 기름을 넣을 때 유용하겠죠. 57. 오돌토돌한 홈이 일렬로 나 있는 선은 밤에 운전을 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운전자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이 선과 부딪힐 때마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꽤 큰 소리를 듣게 돼 즉시 잠이 깰 수밖에 없죠. 58.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귀족은 반지를 봉인용으로 사용했고 궁수는 활 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했죠.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골무처럼 사용하기도 했고요. 59. 이어폰에 있는 고리 3개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이어폰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만약 오디오 잭에 고리가 3개가 있다면 그 이어폰은 스테레오 소리를 낼 수 있고 마이크 기능도 있다는 뜻입니다. 60. 놀이용 카드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스페이드는 데이비드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왕, 다이아몬드는 율리우스 시절을 뜻하죠. 61. 지금까지 포스트잇을 잘못 떼어내셨습니다. 밑에서부터 떼셨다면 금방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선을 따라 옆쪽에서부터 떼어내면 포스트잇이 훨씬 더 오래 붙어 있게 됩니다. 62. 보풀 제거 롤러는 작은 섬유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다양한 곳을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이 끈적한 롤러를 굴리면 모든 부스러기나 먼지, 잔여물이 사라질 거예요. 63. 다수의 화장품 제품 옆에는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열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열린 병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죠. 64.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신다면 병 옆에 큰 원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원은 우유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용기가 팽창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우유가 상했는지 알 수 있죠. 65.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건 좀 성가신 일이죠.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태엽을 풀고 아래판을 연필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데오드란트가 밀려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66. 북미 및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는 평평한 뿔이 2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있는 구멍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구멍은 콘센트 플러그가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67. 이 구멍에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콘센트의 이 구멍은 전기와 코드의 뿔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연결된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구멍이 있으면 전체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68. 비행기 창문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는 안전한 비행의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구멍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69. 파스타 국자에는 손잡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파스타를 건져서 물을 빼낼 때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구멍은 파스타 1인분을 계량할 때 유용한 측정 도구이기도 합니다. 70.
알루미늄 호일 상자를 보시면 측면에 날개가 있을 거예요. 이 날개는 호일을 고정하고 굴러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 날개 덕분에 호일을 사용할 만큼 떼어내는 것도 쉬워지죠. 71. 어떤 사물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뚜껑을 열고 끝을 비틀어서 손잡이를 만들고 숟가락을 만들 수 있어요. 72.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국수나 쌀알을 집으면서 손가락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혹은 상자형 포장 용기를 펼쳐서 접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73. 한 이론에 따르면 모자에 달린 귀여운 폼폼은 18세기 프랑스 선원들의 모자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낮은 배 천장과 선반의 머리를 부딪히는 것에 지쳐서 이 폼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4. 과거의 예고편은 영화가 끝나고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일러라고 하죠. 자동차 뒤에 이끌려가는 트레일러처럼 말이에요. 75. 삼나무로 만든 옷걸이에는 나방을 물리치는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옷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옷걸이는 여전히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76. 삶은 달걀이 신선한지 아닌지는 껍질을 벗기면 알 수 있습니다. 벗기기 어려울수록 신선한 달걀이에요. 또 다른 트릭이 있습니다. 달걀을 돌려보세요. 달걀이 잘 돌아가면 잘 삶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천천히 회전하거나 전혀 돌지 않는다면 날계란일 겁니다. 특정한 색깔의 작은 천 조각을 여러분의 짐 가방에 묶으세요. 이렇게 하면 짐을 찾을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여행 가방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은 가방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스틱형 데오드란트의 많은 부분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도 용기가 피부를 불편하게 문지르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밑부분을 열고 움직이는 플랫폼 아랫부분을 연필로 눌러서 데오드란트가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주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연필에 찔리지는 마세요. 그건 더 짜증나는 일이니까요. 좋아하는 핸드크림이 다 떨어졌는데 튜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모두 짜낼 수 없다면 가위로 크림 튜브를 반으로 자른 다음 하루 더 사용하세요.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그것을 지우고 싶고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그 위에 줄만 긋지 마세요. 원문 위에 무작위로 단어와 글자를 쓰면 아무도 원본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스파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전화기를 세워두기 위해서 무작위로 물건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사용하세요. 전화기 홀더로 쓰기에 완벽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안쪽을 사용하세요. 변기 시트를 덮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변기물을 내릴 때 세균들이 주변으로 튀고 근처의 화장지 롤 위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휴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릭 요거트 플리컵. 아마 그릭 요거트에 무언가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꿀이나 과일, 쿠키 조각들이 옆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옆칸은 매우 좁아요. 아주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모든 걸 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뚜껑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플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작은 칸을 뒤집어서 내용물이 요구르트와 섞이도록 한 후에 먹는 거예요. 명함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명함을 주거든 만약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만일 그걸 잃어버리더라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단추가 달린 셔츠를 다림질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뒤집으세요. 그렇게 하면 다리미로 단추가 달린 쪽을 쉽게 다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를 끼우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쓰레기통 바닥에 오래된 신문을 깔아두세요. 종이는 음식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봉지가 새더라도 쓰레기통이 지저분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행할 때 향기가 나는 비누를 어디든 꼭 챙겨가는 필수품 중 하나로 삼으세요. 비누를 더러운 옷을 보관하는 가방이나 칸에 넣으세요. 적어도 세탁할 수 있을 때까지 좋은 냄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배터리를 아직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15cm 정도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살짝 튕기고 바로 넘어진다면 더 쓸 수 있는 배터리예요. 그렇지 않고 더 여러 번 튄다면 거의 다 썼거나 이미 다 쓴 배터리입니다.
셀카를 찍을 때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다면 눈을 가늘게 떠보세요. 모든 사람이 카메라 앞을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뻣뻣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미소는 사진 속에서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싱크대에 용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물을 채워야 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실 거예요. 쓰레받기를 사용하세요. 물론 깨끗한 거요. 그걸 싱크대 안에 넣고 이 기발한 새 시스템을 즐기세요. 만약 적어둔 요리법이나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를 할 때 매번 테이블로 가서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바지용 옷걸이를 사용하세요. 부엌에 걸은 다음 썰고 자르고 요리를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필요한 단계를 잘 따르고 있는지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래된 시리얼의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시리얼이 상자에 더 오래 남아있더라도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령이 여기 있습니다. 시리얼의 상자를 보통 네모난 상자를 닫듯이 닫지 마세요. 우유팩처럼 닫으세요. 먼저 4개의 뚜껑 중 3개를 구멍 안으로 접어 넣으세요. 2개의 긴 뚜껑 중에서 하나는 위로 올려놓으세요. 이제 2개의 측면 패널을 안쪽으로 V자 모양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판지에 펼쳐진 플랩을 반대쪽 플랩에 끼워야 합니다. 이제 구멍 안에 밀어 넣어 제자리에 고정시켜요. 밀봉을 더 단단히 하면 시리얼은 더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끓는 액체 냄비에 나무 숟가락을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끓어 넘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친구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있습니다. 친구가 그 물건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세요. 충전기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 가끔 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펜에서 스프링을 꺼내 케이블의 중요한 부분에 감아요. 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모두 팬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팬케이크를 만들 때 어지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다 쓴 케첩병에 팬케이크 믹스를 채우면 팬케이크를 만든 후에 청소가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맛있는 팬케이크도 즐기시고요. 해변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종종 누군가가 소지품을 가져갈까 걱정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다 쓴 선 로션통을 닦아내세요. 핸드폰, 열쇠, 돈을 안에 넣어요. 너무 캐주얼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귀중품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친구들과 바베큐 모임을 하는데 양념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여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머핀팬을 사용하세요. 설거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식탁의 공간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해 보이는 열쇠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세요. 이제 어느 색이 어떤 무늬인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때때로 집을 나서기 전에 데오더란트를 바르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겨드랑이를 말리고 손 세정제를 쓰면 됩니다. 땀을 흘릴 때 나는 그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다루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오늘 겨드랑이에 대한 팁이 2번째네요. 소리를 증폭하고 싶은데 스피커나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장비가 없을 때 전화기를 유리병에 넣으세요. 유후! 파티! 2개의 화장지 롤을 소매로 사용해서 포장지가 펴지고 엉망이 되지 않게 하세요. 아이스 카푸치노나 아이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만들어서 냉동 커피 큐브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음료를 더 차갑게 만들고 싶을 때 음료가 더 싱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이 막 등장했을 때 디자이너들은 폰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은 문자와 전화를 하는 것 외에도 많은 다른 기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모델들, 예를 들어 최신 아이폰들은 지금 더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양손으로 타이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키보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말이죠. 키보드를 여세요. 아무 앱이나 좋아요. 지구본 아이콘 또는 이모지 아이콘을 찾습니다. 키보드 메뉴가 팝업 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3개의 키보드 아이콘 보이시나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쪽을 선택하면 핸드폰의 키보드가 왼쪽으로 압축됩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키보드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설정, 일반, 키보드, 한손 키보드를 차례로 선택하세요. 결과는 같을 거예요. 더운 여름날이에요. 시원한 음료수 생각이 간절합니다. 차에 올라타서 앞좌석에 둔 음료수병을 잡아요. 안 돼. 라면을 끓여도 될 정도로 뜨거워요. 다행히도 차에는 작은 냉장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는 환기구를 열어서 에어컨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정도는 안 되지만 음료수를 식히거나 샌드위치가 상하지 않게 할 정도는 됩니다. 이런, 차 안에서 끓고 있는 것은 음료수뿐만이 아닌 것 같네요. 만일 열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엔진이 과열됐다면 최대 온도로 히터를 켜고 엔진의 열이 차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엔진 냉각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온도계가 다시 중립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비사에게 도착할 때까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바퀴를 교체해야 하는데 렌치가 충분히 길지 않다고요? 몸을 많이 구부려야 해서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튜브를 사용해서 연장하세요. 렌치를 길게 만들면 몸무게로 너트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깔때기가 없는데 엔진에 오일을 넣어야 하나요?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엔진 오일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면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스크루드라이버를 직각으로 잡으면 오일이 바로 안쪽으로 부드럽게 흐를 겁니다. 나중에 스크루드라이버 닦는 거 잊지 마세요.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밤에 운전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힌 게 느껴집니다. 금속 튜브가 달린 특별한 장치예요. 그러고 나서 수상한 차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걸 눈치챕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이 곧 멈출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나사로 타이어를 뚫었다면 구멍은 막혔을 거고 그 상태로 먼 길을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속 튜브는 공기가 타이어에서 정말 빨리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나쁜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차를 훔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새고 트렁크에 적절한 수리 키트가 없을 경우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 전체를 제거하지 마세요.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는 곳을 막을 수 있어요. 가까운 정비소에 갈 때까지 괜찮을 거예요.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 주차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무의 새들이 깜짝 선물을 남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 많은 나무들은 주스, 수지, 차에 직접 떨어질 수 있는 과일과 끈끈한 열매를 생산합니다. 이 물질은 페인트 및 니스 코팅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요. 당분간 세차할 기회가 없으면 얼룩이 남을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거든 비누 용액이나 특별한 액체를 사용하여 씻어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병에 비누와 물을 섞고 잘 닦으면 됩니다. 이 해결책은 또한 차에 벌레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어요. 세차할 때는 페인트 오버코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자수하세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따뜻한 계절에 앞유리를 씻을 때 워셔액 대신 일반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가요? 추위가 오면 차 안의 탱크가 변형되거나 심지어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밤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부동액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동액 1과 증류수 2분의 1을 섞어요. 이제 탱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부동액이 있어요. 차를 잘 관리하고 창문을 청소하겠지만 창문에 있는 고무 몰딩을 청소해 보신 적 있나요? 차가 깨끗하다고 해도 그 몰딩은 먼지, 자석입니다. 그 먼지가 밖으로 나오면 사포처럼 앞유리를 긁어요. 그러다 보면 앞유리에 제거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좋겠죠? 창문을 완전히 열어요. 극세사 천으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닦아냅니다. 자동차용 샴푸를 몰딩에 바르세요. 칫솔로 문지른 후 젖은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잔여물이 창이나 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충분히 깨끗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닦으세요. 내부 고무틀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뚫어뻥으로 차문을 여는 비디오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열기 위해서는 10개 정도의 뚫어뻥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거예요. 궁금하다면 9명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고속도로나 시골길을 따라 여행할 때 작은 조약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심지어 그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헤드라이트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 갈 길이 아직도 멀고 도중에 비를 만난다면 그 손상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수리하기 전에 고쳐보려면 투명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틈새로 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헤드라이트에 안개가 끼지 않습니다.
끈끈한 차량 방향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향기 스티커는 차에서 계피나 열대의 냄새가 나게 만드는 활성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 햇빛에 너무 오래 있고 그 성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페인트를 손상시키거나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하게 유지되더라도 이 액체의 증발은 있던 자리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바래거나 기포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직접 차량 방향제를 만드세요. 유리병에 베이킹소다를 중간까지 채우고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20방울을 첨가하세요. 뚜껑을 덮고 잘 흔드세요. 병뚜껑을 열고 판지 위에 원을 그리세요. 원을 잘라내고 작은 못으로 판지에 구멍을 냅니다. 이제 병을 판지 뚜껑으로 덮고 고정하세요. 차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면 이 DIY 방향제를 컵홀더나 좌석 아래에 보관하세요. 만약 진흙, 모래 또는 눈 속에 갇히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는 건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도 많은 경우에 도움이 돼요. 우선 타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마찰력을 얻기 위해 매우 천천히 가세요. 후진해서 주행으로 빨리 움직이되 차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8회 이상 하지 마세요. 타이어에서 공기의 절반 정도를 빼서 타이어 표면적을 늘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타이어 주변 공간을 파내고 타이어 잭을 사용하여 차를 올리고 나뭇가지 보드 혹은 자동차 바닥 매트로 마찰력을 높입니다.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면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걸 잊지 말고 처음에는 여분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천천히 운전하세요.